뒤로 돌려보면은 야 이거 상장 초기에 22,500원이었는데 23년 11월 때부터 단 한 번도 그 초기가를 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내려왔다. 안녕하십니까. 수익률로 증명하는 신뢰도 높은 정직한 방송 펀드매니저 문견의 주식호기하는 TV입니다. 오늘은 이 JNB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상한가를 찍었는데 제가 이게 장중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되지 않는 스몰캡 중에 스몰캡이죠. 그죠? 그리고 적자가 약간 있었지만 요 분기에는 없기 때문에 난신적자로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무 상태 뭐 나쁘지 않고요. BPS 보시면은 조금 이제 주가보다는 괴리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스몰캡 종목이니까 뭐 놔두도록 하죠. 그죠? 보여지면 보시면은 품절주로서의 이 변동폭을 줄 수 있는 세력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주가 더럽게 움직일 가능성 상당히 높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의 개요 보시면은 당사는 주로 반도체 제조 시설에 들어가는 진공 펌프 연동 유틸리티 플랫폼인 스테커 시스템 장비 제조와 초고 진공 펌프에 들어가는 정밀 가공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보다는 어떻게 보면 클린룸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의 문제가 뭐냐?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MC테크라는 회사를 갖다가 인수하기 위해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을 이제 공개적으로 어떠한 유상증자나 그 회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스테커 시스템과 뭐 온툴키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사실상 뭐 크게 어떠한 이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고 이 사이 온툴 진공 펌프 설치 시 뭐 이렇게 키트를 갖다가 보조를 해주는 쪽으로 해서 매출을 낸다 이런 식으로만 봐도 되는 거예요. 생산 능력 및 실적 이렇게 보시면은 20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 스테커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생산 능력 및 생산 실적 보시면은 스테커라는 부분은 20%에서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이제 망한 회사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온툴은 아까 이사가 조금 이제 수주를 많이 받으니까 따라서 그래도 간신히 80% 정도 유지라는 상황이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이랑 비슷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매출액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판매 경로 및 매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주요 매출처 이사 있죠. 이사가 매출액이 늘어나니까 전년보다는 곱하기 4를 해가지고 조금 더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25년도보다는 당기순이익이 조금 더 늘어났고 매출액도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 건데, 아까도 보신 대로 뭐 그렇게 저런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반도체 제조에 꼭 필수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어떠한 시설 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업체도 상당히 많을 거고 거기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익률도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영업이익률 자체가 여기에 높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매출액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퍼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겁니다. 동일 업종은 10%인데 36%로 지금 이 회사는 사실상 뭐 퍼만 봤을 때는 상당한 고평가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증권 게시판 가보면 뭐 이런 게 얘기가 나옵니다. 뭐 내일 하한가 못 나오면 평생 본전 안 온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뭐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이유가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살만한 값어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사람 글 중에 하나를 보니까 시장 전체 규모가 뭐 300억 수준이다. 이건 뭐 진짜 아닌지 뭐 팩트 체크가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시총이 이렇게 높아지거나 삼성의 최대 수주를 받는다. 이건 사실상 말이 안 돼요. 왜냐? 삼성 자체가 이미 어저께 테슬라에게 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테슬라에 있는 미국 공장은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어떠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그렇게 높다고 생각은 되지 않아요. 물론 뭐 이게 클린룸이랑 관계된 그런 설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고민을 하는 한 가지는 이제 하락장이 오거나 폭락장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증시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수익을 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문견우가 진행하고 있는 구글 멤버십에서는 이제 대주 매도라는 서비스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매수를 진행을 하겠지만 제가 꾸준히 쌓아온 실전 투자 대회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렸죠. 그러한 경험치를 토대로 증시 하락기에는 이렇게 서비스로 공매도 효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상한 종목들 하지 마시고요. 그냥 문견의 경험과 문견의 실력을 믿으시고 구글 멤버십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나는 투자금이 없어가지고 모든 종목이 물려있어서 답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대주매도는 신용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 관리만 잘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투자금이 없어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가입해주신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수익률 확인 후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계신다. 이것 이상의 수익률에 대한 증명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여러분들 모든 부분에서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도록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JMB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 거래량 이쪽 아래에서 엄청나게 터지면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까지 끌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좀 강하게 밀어 올려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뒤로 돌려보도록 할까요? 뒤로 돌려보면은 야 이거 상장 초기에 22,500원이었는데 23년 11월 때부터 단 한 번도 그 초기가를 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내려왔다. 이게 회사의 매출과 그 다음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포지션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이 상장 가격이 높다는 거는 사실상 이유가 되지 않고 무언가 이제 또 반도체 생산 공장이 계속 늘어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그 스태퍼라는 그런 것들, 온툴키트 이런 것들이 계속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 신규로 설치가 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럴 리 만무하겠죠. 만무하니까 주가는 아래쪽에서 계속 놀 것이고 여기 이렇게 반등 나왔다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 테슬라와 함께 이슈를 받았다고 해서 이 회사 자체가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는 일은 사실상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어느 걸 보고 알 수가 있죠? 아까 가동률만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스테커나 이런 것들이 30%고 그나마 나머지 부분 온툴키트가 이사에 납품을 하는 게 80% 정도로 평균치로 올라왔을 뿐이다. 요게 결말인 겁니다. 종목 분석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JM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첫 번째, 난신적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 스몰캡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가는 게 쉽지가 않을 거다. 특히나 장비 같은 것이 엄청나게 뭐 경쟁력이 있는 그리고 선택받아야 되는 그런 장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전고점을 뚫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전고점이란 게 언제죠? 23년에 그죠? 상장을 했던 가격 11월이었나요? 요때 가격 2만 얼마를 갖다가 가져가는 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신규 상장주 절대로 거래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요거 믿고 홀짝 도박 들어갔다가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은 언제 내 자리 오나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죠? 세 번째, 어쨌든 간에 먹을 수 있는 캐파가 없다. 캐파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이 이사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사가 잘 돼야지만 나머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생적인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사가 어느 정도 그 시장 내에서 영향력이 있겠죠. 그러면은 망하지는 않겠지만, 그죠?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회사 자체가 시가총액이 크기에는 무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 가락시장 중도매 상인인데 여기에 그냥 고정되어 있는 그 거래처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먹고 살 정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벌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거래처를 늘리기에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되는 기생적인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회사 자체가 적자는 아니니까 사든 말든 여러분들 상관없지만 지극히 테마성을 타는 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 하지 마시고 문견우가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 클럽에서는 테마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변동성도 있지만 향후에 분명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스터디 클럽이라는 강의를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달 15만원 안 되는 금액으로 여러분들 지식과 함께 공유 종목으로 수익까지 가져가 보시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투자를 하셔야지 이런 종목에 물려있지 않는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JMB 이 종목 저는 절대로 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품절주로서의 효과를 누려보시고 빠른 탈출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변의 매니저 문경과 함께하는 주식 구간의 TV 따라만 하시면 절대 잊지 않는 도자 작전 세력에 관심 문자마에 몰리신 분 리딩 방에 사기 당하신 분 이제 모두 주식 채널 차단하고 주식 구간의 문전우와